키워드 검색 지수로 해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공식 행사를 해가지고 정해진 원고를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 한 서너 번 하면은 딱 아마 확 떨어질 겁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어제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대통령 국정 수행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46.6%, 부정평가가 47.7%로 나오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긍부정평가의 차이가 1.1%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얼미터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데드 크로스, 뭐 다른 이제 대통령에 비해서는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론조사를 많이 해요. 예전엔 많이 안 했어요. 기관도 많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취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3월 9일 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 9일 날 취임을 했죠. 아마도 3월 달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낮다. 뭐 30% 이게 지지율은 아니죠. 당선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 수치가 되게 낮았던. 그게 정말 이례적이었었거든요. 그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당선되면은 책임질 일은 별로 사실 없고 기대는 이제 장밋빛 전망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5월 9일 대통령 취임하면서 쭉쭉 오르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직후가 아마 이제 피크를 찍었을 거예요. 많이 이겼으니까. 완승했죠. 그러다가 한 2주 전부터 지금 흐름으로 조금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죠. 안 좋은데 이게 막 그렇게 이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한데 지금 엄청나게 뭐 안 좋아가지고 계속 안 좋을 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이게 경제 때문일까요? 그렇죠. 경제. 맞습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좀 죄송한데 방송을 조금 성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때문인 건 맞는데 그럼 이제 그렇죠. 좀 더 성의 있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지금 이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주 전부터는 뭐냐면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자 대통령 선거라는 건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는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송영길, 이재명 물론 이 논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은 대선 때 패배했던 당대표하고 후보가 다 간판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시작하는데 계속 뭐 이렇게 뭔가 연장전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때 아마 이제 존재감을 많이 높였을 때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대평가. 새 대통령한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라는 이제 상대평가. 그러니까 상대평가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보단 민주당보단 뭐 그렇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상대평가라는 거고. 거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1%라도 누가 낫단 말이지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누가 낫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였는데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서는 이제 민주당하고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뭐 경제 성적 좋냐, 국정 운영 잘하고 있냐 이 절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자신만을 본다. 그렇죠.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평가가 더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사실 대통령 무한 책임이니까 뭐 대통령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 경제가 안 좋은 건 국제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볼 것 같아요.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라든지 재정 정책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좀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래 그런 면이 있지라고 이제 수긍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안 먹혀요? 그게? 아니, 지금까지야 약간 지금까지 먹히겠지만은. 먹혔어. 약간 초반이라는 게 인식이 있다. 지방선거 때까지는 먹혔을 것이고, 네. 지금은 그래,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걸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부 대통령실 여당이 빨리 이제 체제 정비를 해야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그래서 유로컵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지율을 까먹는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겠습니까? 뭐가 이제 머리고 뭐가 꼬리냐라는 게 논쟁적인데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이렇게 거침없는 언변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국회 출석해가지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거. 비판도 있었지만 그걸 무기로 삼아서 정치인이 됐고 정치신인데 대통령이 됐고 이까지 온 거니까 네. 이걸 갑자기 뭘 바꿔라라고 하면은 잘 바뀌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언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건 살리고 안 좋은 건 뭐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될 건데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소통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다. 우리가 네. 소통의 내용 하나하나에서 이 발언은 잘못됐고 이런 것은 이제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비판은 가능하지만은 네. 말을 하지 마. 뭐 대변인 통해서 하고 서면으로 하면은 사고도 안 치잖아. 저는 그거는 모두를 위해서 좋지가 않다고 봐요. 한 가지 좀 실무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면은 네. 다변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도 다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 인해서 또 흥하기도 하고 네. 또 점수 까먹기도 하고. 네, 네,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변인들이라든지 이쪽들도 되게 이제 소통이 잘 됐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정부 대통령실을 보면은 대통령은 보이는데 대변인은 잘 모르겠고 또 뭐 비서실장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입장을 말하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네. 궁금한 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 팩트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팩트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건 그렇죠, 그렇죠. 대변인이 하고 그럼 대통령 어떤 비서실장이 철학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 방향성에 대한 방향성에 걸 대한 하고 것들. 지금 정부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메신저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동훈 장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런 건 조금 수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지금 자택에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관저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네. 조금 해결될 것 같긴 해결- 해요.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근해서 집에서 출근해서 올 때 그 소통 기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네. 보여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 언론 보도도 나와요. 이 전 영부인들에 비해서 좀 많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화제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많이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제가 이제 직접 기사 검색이나 이제 키워드 검색 같은 걸 해봤을 때는 네. 기사량 자체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뭐 한 10배 정도 나오는데 네. 그런데 그거랑은 상반되게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 트렌드를 보여주는 네. 키워드 검색 지수로 해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제 대중적 관심도는 높다. 김건희 여사한테 상당히 좀 쏠려 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중요한 이제 카드 중에 하나로 이제 고려하는 거기도 할 테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나토 순방길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이 항공기 내에서 네. 직접 김건희 여사를 소개하는 장면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때 입었던 옷이나 뭐 액세서리에 관련된 기사가 역시 기자들이 내리고 나서 또 많은 기사로 쏟아져 나오기도 그런 하는. 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또 이제 뭐 난 그거 자꾸 그 포털 메인에 걸리고 할 때마다 패션 관련된 보도들 말씀하신 저는 거죠?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네.
뭐 무슨 법으로 하지 마라 하겠어. 네, 뭐 언론사에서 알아서 사람들이 하는 관심이 있는 건데. 아니 실장님 같은 분들이 좀 부탁 좀 해줘요. 제가 볼 때는 민망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량이 줄어드는 방법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공식 행사를 해가지고 네. 정해진 원고를 읽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 한 서너 번 하면은 딱 아마 확 떨어질 겁니다. 이게 항상 과거에도 보면요. 장관이나 누구나 이제 대통령이나 자기들이 밀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대중들이 관심이 없고 뭐 이게 들켰다 뭐 이제 어디서 했다라는 거는 막 관심들이 많아지거든요. 아마 저는 영부인이 공식 행사 많이 하고 보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보도량이 확 떨어지지 오히려? 않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해외 매체들의 경우도 사실 정상급의 그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보도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패션 관련돼서는 뭐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보도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질 바이든 여사라든지, 네. 뭐 미셸 오바마 여사라든지, 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패션 보도들을 많이 했는데, 네. 다만 최근에 국내 보도들하고 약간 좀 양상이 다른 거는 네. 그때 보도를 할 때도 옷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의미가 뭐다, 혹은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이거는 뭐 유엔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비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패션 보도들을 보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입었다, 혹은 그 브랜드의 가격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패션 자체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 이거는 좀 우리 언론들도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주변에서 이게 얘기를 해줄 때도 뭐 예를 들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특정 브랜드나 뭐 가격에 대한 정보를 기자들한테 알려준다든지, 네네네. 이런 식의 이제 보도 양태가 벌어지는 게 네. 서로 티키타카가 되는 경향이 있다. 네네.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지율이 올릴 수 있는 묘책 하나만 좀 주십시오. 아니 뭐 묘책이랑 이거는 이제 일단 그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부분에서는 일이 조금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는 게 중요하다. 뭐가 이게 삐그덕거리는 삐그덕거려. 느낌이 아니라 좀 매끄러워지네. 아 매끄러워져야 이제 돼. 손발이 맞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Stay